네, 지금 저희 뉴스캐스터가 언급한 것처럼 곧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관련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뉴진 스님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윤성호 씨의 디제잉 무대도 펼쳐지겠습니다. 또 한편 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죠. 범죄도시4는 1,000만 관객 돌파 초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관련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뉴스캐스터를 통해서 현장 분위기를 봤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대중 친화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뉴진 스님의 이제 공연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특히 그런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보이는데 불교계가 사실 우리가 불교하면 떠올리는 그림이 뭔가 산사와 도시하고는 좀 멀어진 맞아요. 그다음에 뭔가 좀 이 현세하고 좀 벌어진 어떤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이미지화돼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불교 행사, 세계 불교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실제 가보면 굉장히 젊은 느낌의 불교 행사들로 바뀌었다라는 게 확 느껴져요. 흔히 얘기하는 힙한 불교다라는 얘기가 지금 MZ세대들 안에서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불교의 어떤 그 디제잉을 엮어서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한다는 거 사실은 상상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뉴진 스님이라는 저 명명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사실 윤성호 씨예요.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인데 뉴진이라는 그 법명을 더 받았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디제잉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불교 관련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뭐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왕생이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기는 해요. 부처 핸섬, 주로 뭐 부처 핸섬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부처 핸섬 이런 식으로 해서 EDM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불교에 대한 약간 그 편견일 수 있는데 틀에 박힌 어떤 편견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젊은 세대하고 좀 유리가 되는 면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힙하다라는 느낌을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불교 행사에 오히려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클럽에 가는 것보다 불교 행사를 가야 더 힙한 행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젊은 불교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반대로 불교계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 쪽, 그러니까 우리 쪽 불교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우리 불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려 있다고 많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불교에서 원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이 어디든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중 속에 들어와 있는 부처, 불교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어떤 면에서 지금 시대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다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종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그냥 괜찮은가 이런 약간 우려의 선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젊은 세대들이 특히 더 요즘은 이 마음의 고통이나 이 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불교에서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 젊은 세대들한테 접근하는 부분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지만 이제 참 자료 화면이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불교계에서도 이제 환영하는 지금의 분위기인 것인데 반대로 이제 말레이시아 불교계라던가 정치권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비판하는 여론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불교계의 어떤 그 약간 조금은 좀 뭐 보수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거예요. 근데 이쪽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불교계 쪽에 반응하고 말레이시아 대중들하고 반응하고는 좀 갈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은 또 굉장히 호응하는 입장, 뭐 이런 측면들이 같이 교차되고 있어서 이걸 뭐 단지 뭐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나라마다 약간씩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불교를 바라보는,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온도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뉴진 스님에 이어서 뭐 불교 래퍼라든가 뭐 아이돌, 밴드 론칭 계획까지 좀 있다고 하는데 당분간 이 분위기가 좀 지속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반응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긍정적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요즘 힙한 문화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그쵸. 아, 뭐가 힙한 거야? 뭔가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자꾸 찾는데 네. 불교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소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어떤 문화하고 맞물렸을 때 굉장히 힙한 걸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획적으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뒷면에는 지금 배드보스라는 친구가 예. 사실 이런 문화 기획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분도 이제 뭐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좀 불교의 저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종교의 기능이라는 건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공연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범죄도시 4가 곧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리플 1,000만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시리즈까지 1,000만이 가능할까? 다들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사실 저는 별로 의구심을 안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이것이 진짜 프랜차이즈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이제 프랜차이즈가 돼버린 돼버린 거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사전 예매가 75만인가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어떤 관습적인 틀이 있지만 그 관습적인 틀이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기대감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벌써 100만 가까이 시작을 한다면 1,000만으로 가는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작품도 역시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1,000만 영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네. 올해 파묘가 있었고 이제 네. 범죄도시 4가 눈앞에 두고 있고 네. 작년에 서울의 봄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특히 극장가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객 수가 확 빠졌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때. 시기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관객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다, 아니면 볼만한 영화다, 충분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다라는 입소문이 나면 1,000만 영화라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극장을 찾지 못했던 팬들도 너무 반가운 맞습니다.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인기 있는 영화들이 스크린을 좀 독점해서 이것이 좀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떠세요? 이번에 이 범죄도시 4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 극장가의 거의 70% 이상이 뭐 범죄도시 4로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뭘 늘 나왔던 얘기지만 스크린 독점에 대한 폐해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양성 지금 극장이 어려워서 극장 입장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영화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사실 거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극장에서 다 장악하고 있으면 사실은 보고 싶어도 다른 영화들을 볼 수가 없는 어떤 환경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중소 영화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룹 뉴진스의 브랜드 평판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한 달 만에 7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소속사 내에서의 어떤 문제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20위로 떨어진 거는 사실 저도 좀 약간 충격이긴 했거든요. 너무 많이 이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근데 내부적인 갈등이 분명히 영향을 주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감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뉴진스 향후 어떻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네네. 대한 그 궁금증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 브랜드 평판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좀 관심이나 여기 화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뉴진스에 대한 관심은 높거든요. 요번에 최근에 이제 음악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발표한 곡들도 굉장히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내홍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마무리되거나 조금은 가라앉는 상황이 되면 뉴진스 행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이 지금의 갈등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뭐 해소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이번 달 31일에 어도어 측에서 이제 임시 주총을 열기로 네,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법적 공방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지금 흐름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임시주총에서 결국 뭐 회의만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의결권 행사 그쵸.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여주면 이제 주총 열리는 것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막여지니까 민희진 대표가 조금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뭐 해임 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민희진 대표가 해임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이브뿐만 아니라 K-팝 씬 전체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 이슈들을 민희진 대표가 많이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고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침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갈등이 앞으로도 또 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네. 이 대중문화계에 어떻게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쳐야 된다고 좀 보고 계세요? 이번 사태는 저는 좀 건강하게 본다면 지금 이제 K-팝이 약간 이 확장되면서 뭔가 비슷비슷한 팀들이 계속 나온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멀티레이블 체계 같은 것들을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네. 잘 지켜지지 않는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게 분명히 여기 중요한 이슈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야지 K-팝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뭐 약간 균형 있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은 좀 갈등 상황으로 굉장히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아주 긴 롱텀으로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K-팝에는 좀 자양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이 지금 계속 지속되면은 향후 행보에 좀 관심이 이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행동에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하이브 소속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어도에 있지만 그래서 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큰 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즘은 뭐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를 뭐 좌지우지하는 어떤 흐름보다는 이 팬들이나 팬덤들의 힘이 그만큼 충분한 균형자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덤이 있는 한에는 뉴진스의 힘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브랜드 평판과 관련해서도 그 7위에서 21위로 떨어진 게 뭐 다소 조금 놀랍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앞으로 또 좋은 활동을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럼요. 부분이고라고도 볼 수 당연히 있겠습니까?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을 잘 마무리해서 네. 뭔가 조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다면 그때 되면 이제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갈등이 우리 대중문화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좋은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